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25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59일 차를. 오늘 날씨도 계속 따뜻해요. 차에서 한 15도 정도 나왔던데. 네, 오늘은요, 백만장자 시크릿 134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나갈 차례예요. 네. 부자들이 모여서 기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정맥류 전문의도 있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맥류 전문의의 한 건당 5천에서 1만 달러 정도를 받는 수술을 하루에 4~5번 하는 재력가였다. 화요일마다 그는 수술비를 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0회에서 15회의 수술을 집도했다. 게다가 다른 의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부자를 탐욕스러운 선물로 생각했던 나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 부자가 나도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어릴 때 그 환경에 의해서.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안다. 내가 겪어본 부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베풀 줄도 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베풀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부자가 모두 나쁘다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사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부자를 미워하면. 그렇죠?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므로 이 습관이나 다른 습관을 극복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습관의 동물이래요. 습관의 동물. 그러니까 지금 습관 어릴 때 세팅된 거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눈치를 봤으면 사회생활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그죠? 어릴 때 제가 이제 막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던 그 부분이 놀랬을 때 쇼크가 딱 왔을 때 불안하고 자지러지고 막 몸살기가 날 정도로 자지러지고 인제 막 울었었던 그런 상태였었나 봐요. 그게 평생 지금까지도 그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에 내가 그 시초의 그 사건과 느낌과 감정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사건을 찾아서 느낌도 재맥락을 하는 게 제일 거기가 무의식에 심층 무의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다. 습관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 이렇게 습관, 느낌, 사건에 의한 에너지에서 세팅된 습관을 그래서 극복하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맥락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맥락을 바꿔야 돼요. 맥락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맥락이. 그 맥락 바꾸는데 저도 한 10년 1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봐요. 오늘도 편안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편안한데 살짝 습관적인 게 있어서 약간 습관성인 거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건 인제 지금부터는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이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제가 휘둘리지가 않죠. 네. 그래서 습관에서 나쁜 습관, 다른 습관. 내가 부자가 되는데 행복해지는데 내가 방해되는 그런 습관은 바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거 맥락을 바꾸는 게 여기서는 사실 잘 여기선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해 드려도 근본적으로 맥락을 싹 바뀔 수 있는 거는 다른 그 장이라는 거예요. 네.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 감탄하는 훈련을 해라. 그러니까 부자를 들을 근데 어중간하게 왜 이게 완전히 진짜 감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요.
이 찾으려면 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더 오히려 어중간하게 욕하던 사람이 획 바뀌기가 좋은데 어중간하게 칭찬하고 진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바뀌기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자꾸 내가 진짜 감탄을 하고 감탄을 하다 보면 속에서부터 쭉 감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 쏙 있잖아요. 깊숙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 그래서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부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진짜 축복하고 사랑을 하면 무의식까지 쑥 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좋은 게 뭐예요? 쑥 배어들지 않고 뭔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차라리 그 부분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라지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감탄해 줄 수 있는 의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무의식까지 쑥 배어들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게 왜? 누구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한다는 것도 믿는데 내가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고 그래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나를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대충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한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축복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판단하죠. 아유 쟤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어 진짜 내가 타인들에 대한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감탄할 때 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밖에다 던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감탄하는 것도 어때요? 다 '와 저 사람 진짜 축복하고 있구나.' 그것도 내가 그렇게 생각되고 남들이 나를 또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게 되고 모든 것들은 나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거는 타인들, 부자들, 누가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내가 축복하고 감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했을 때 우리도 양육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걸 모르고 키워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그냥 진심으로 몸에 배어서 나보다 잘 되면 내가 잘 안 될까 봐라는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각각의 어떤 다 있죠. 요새 이 우주에서는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이렇게 딱 그런 얘기하실 때 야 진짜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그런 또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감탄하고 축복할 때 그게 누구예요? 결국은 나라는 거. 나를 축복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의 지금 하는 것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어 다른 사람들이 축복하고 감탄하고 사랑하면은 '아 저 사람들은 진짜일 거야. 진짜야. 그냥 진짜야.' 아니 나도 생각 없이 진짜 그게 같이 진동이 돼서 축복할 때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하는 마음도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 거. 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뭐 비난하지 않으면 내가 타인을 비난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그런 생각도 안 들죠. 그럼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런 거야. 하든지 비난을 안 하든지 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비난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죠. 네. 그래서 하와이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화 철학이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칩니다.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어떻게 해요? 네. 축복하라는 거야. 야, 그래서 훈화철학에.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뭐, 어쨌든 다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하하라는 거죠. 네. 네. 축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그래서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그쵸? 네, 그렇게 부자들을 축복하고 감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축복합시다. 그쵸? 축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축하하자. 근데 축하가 안 되더라. 어릴 때 경쟁을 하면서 언니 오빠들하고 경쟁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축하를 해야지 하다 그게 온전히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저희는 발표하고 왜 그런지 자꾸 맥락을 바꿔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맥락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백만장자 마인드. 네, 7번째입니다.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긍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안 그래요. 희한하죠? 그런데도 자꾸 부자들과 이야기를 자꾸 나눠야 되는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참, 그 신기하죠? 편안하거든요. 같은 에너지장에서는. 그래서 불편해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뭔가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아, 나는 현장에서 좀 뛰어봐야 돼. 그리고 막 뛰는데 예전에 만났었던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는 건 좋은데, 아, 이렇게 뭔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기가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부자들도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에너지가 바뀌어서 부자들도 편한데, 부자들을 이렇게 불편해하는 게 습관적으로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거 알고, 다시 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귀게 된다는 거. 내가 만나는 층들이 어떤 층들이냐 이거죠. 같은 에너지에서 모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의식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그쵸.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그, 며칠 전에, 이렇게 막 콜드로 이렇게 성공한 분의 중간 직급이죠. 근데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갑자기, 야, 대구잖아요. 대구 서울시장을 막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들더라고요. 자극이 되대요. 그래서, 야, 이거 있는 사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지? 하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저는. 막 의욕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죠. 그런 생각. 야, 이거 아는 사람도 하지만 시간 남을 때 모르는 사람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로 반쪽을 어떻게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극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극제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뭔가 이게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되는지 아니면 안 그런 거는 왜 그런 건지 그럼 내가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극제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쵸. 또 뭐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막 뭔가 정성을 다하는 걸 제가 봐요. 그럼 저도 막 용지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체크리스트 왜 이렇게 있잖아요. 애정을 쏟기 싫었나 봐. 근데 그냥 안 만들다가 체크리스트 만들면서 계속 그걸 넘겨가면서 전화해야 될 사람, 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생각나는 사람은 또 만드는 거예요, 명단을.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관리하게 되는 것도 보고 따라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예 따라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들이 하고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은 어떻게 해요?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워야 그다음에 배움의 기술이다.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벌써 청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월하잖아요.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자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이 감사하게 되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발명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증명된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 있지는 않은가? 벌써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잠재의식을 하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선생님이 그때 그러셨거든요.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어때요? 선물을 딱 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크릿을 하면서 잠재의식에 딱 넣고 나서 명령을 하고 나서는 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 1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거. 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제일 쉬운 빠른 방법은 머니 게임의 탁월한 부자들이 실제 게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탁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들의 내적인 전략과 외적인 전략을 보고 배우면 된다. 내적과 외적인 전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다.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 같은 방식으로. 그쵸? 뭔가 이 사고체계도, 정신세계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하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읽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도 그렇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흠을 잡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야? 합리화시키고 아유 쟤는 저래서 옛날에 못하더니 누구 덕분에 저렇게 됐나 봐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게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가 긍정적으로 딱 뭔가 몸이 씻어져 있어. 그러면 긍정적으로 딱 올라가면은요. 아, 저 사람이 비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우선적인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같이 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옆에 있어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당신이 하찮게 치부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감화받고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뭐야? 당신이 하찮게 치부하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감정의 변화를 받고 있는지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쵸. 엄청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찮게 치부하는 거. 제가 진짜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어제도 좀 쉬려고 하는데 또르륵 들어와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고 나가고 뭐 막 이러는 거예요. 어제도 몇 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요새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참 쓸데없는 시간을 참 많이 보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쓸데없는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게 그런 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있잖아요. 내가 의식이 딱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의식이 낮은 1 층에서는 1 층만 볼 수 있는 게 밖에 없잖아요. 10 층에서는 더 많이 보여져요. 100 층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지겠죠. 많이 보여지는 만큼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뭐냐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느꼈던 거, 그다음에 형제, 자매한테 느꼈던 거, 주변 사람들한테 느꼈던 것들을 그 느낌을 아까 그랬잖아요. 습관이라고. 에너지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성. 그게 습관적으로 동생에 대한 그 느낌을 그 그분한테 계속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사라지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느끼는 게 '아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긍정적인 장점이 보이는 거야. 아 그럼에도 이렇게 행동을 하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나아갔네?' 다른 점을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쓸데없는 시간을 진짜 보냈구나.' 근데 뭐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의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달라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을 또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시간을 이렇게 보냈구나.' 인제 이걸 보면서도 그렇게 또 저도 그래요. 이게 막 어제 저녁에도 막 통화를 또 막 했어요. 누가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잠자기 전에 잠자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어요, 1 시간 동안. 근데 뭐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듯이 그분도 답은 아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와 내가 맥락이 바뀌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거로만 만족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맥락이 바뀐다는 경험을 한번 해 보시면 진짜 수업이 정말 중요하고 질문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맥락이 바뀌는 거.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맥락이 바뀔 수 있는 거는 저하고 통화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을 받고 또 이제 질문하는 데 용기를 갖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도록 제가 인제 안내를 해 드리죠. 그 맥락을 바뀔 수 있는 거는 더 높은 그 에너지 장에서 맥락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도 질문이 많으셔 가지고 일단은 한 사람한테 한 개씩만 질문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사람이 4-5 개까지 하면 이게 막 질문도 너무 많아지면 정말 중요한 거는 의문점이잖아요, 질문은. 근데 진짜 사건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맥락을 바꾸는 게. 근데 이제 맥락 바꾸는 거에 이제 시간을 더 좀 더 이렇게 배분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동생한테 느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동생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그랬었나? 실질적으로 동생하고는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인제 없어지고 좋아지고 나서는 또 동생하고 전화를 하면은 좋았는데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감정의 변화를 감화를 받고 배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도 경쟁심에 질투심도 많고 열등감 때문에 '내가 못났다.'라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랬다가 지금은 '야 진짜 엄마가 나만 믿었네.' 그 형제 셋 중에서 나만 믿고 마지막까지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서 엄마가 그냥 동생 낳으러 간 날 애기 날아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병원까지 따라다닐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에. 근데 엄마가 사라진 거가 나를 버린 게 아닌데 그냥 엄마는 나 버리지 않았어. 그냥 엄마가 항상 있었고 나를 믿어 줬고 엄마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을 했다라는 거를 더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그 사랑이 더 회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 나처럼 예전에 나처럼 저랬었구나.'라는 것도 더 이해가는 이해심이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더 깊어야 되겠죠. 저희 선생님 같이 그냥 조건 없이 하는 그런 영혼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죠. 예. 더 공부 계속해야 돼요. 네. "나는 대단한 재력가와 마주칠 때마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재력가들, 재력가, 성공한 사람, 의식이 높은 분들과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 기회를 자꾸 만들어라는 거죠.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의 어떻게 해요?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자주 본다는 거,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거 엄청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부자와 친구가 되려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무일푼인 친구들을 고르는 게 낫겠는가? 어떤 게 나은가 이거야. 내 생각은 다르다. 전에 말했듯이 에너지는 전염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난 기운 없는 에너지에 전염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 그쵸? 내가 달라지면 내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과 만나고 있나? 그죠? 어떤 사람한테 전염되고 싶냐는 거죠. 성공한 사람한테 전염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나하고의 생각에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막 계속 그러면 어둡게 있으면 차이점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기운 없는 에너지와 전염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내가 부자들, 친절함,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염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한 여성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나는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 반대면 어떡하죠? 헤어져야 하나요? 남편이 부정적이면 그럼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 예? 남편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죠? 변화시켜야 되나? 극단적이에요. 예. 여기 이 책은 극단적이에요.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남편이 부정적이다. 그럼 헤어져야 되나? 그쵸? 아니면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나? 야, 나는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적어도 100번쯤 듣는다. 야, 100번을 듣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한다.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주면 망치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내 대답은 이렇다. 대답. 그러니까 남편을 제일 가까운 게 남편인데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있잖아요. 와, 이분은 뭐야? 일주일에 100번쯤 듣는데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제일 고민이 누구예요? 제일 고민이 부부야, 부부. 그쵸? 부부니까 부부가 제일 그러셨거든요, 선생님도. 제일 마지막에 제일 있잖아요. 해결하기 힘든 게 부부였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쉬울 것이다. 아,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첫째, 둘째,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시간이 29분이기 때문에 내일 들어야 되겠죠. 부부한테 남편이 부정적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짝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쭤봤거든요. 저는 이제 단호박의 랜덤 박스, 네, 손을 잘못 눌러서 손을 들으신 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들으신 건지, 네, 제 전화번호 아시죠? 네, 전화 주시든지 톡 주세요. 단호박의 랜덤 박스. 아,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래요? 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1분 남았어요. 제 얘기할게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걸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을까 보니까 저는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좋아지고 싶으니까 어릴 때 사건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하고 있잖아요. 울면 안 돼. 남자들은 권위가 있어야 돼. 이런 잘못된 건가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내 어릴 때의 어떤 과거의 기억을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안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안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찾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30 분이라 간단하게 빨리 얘기할게. 그랬는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제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제가 수다를 떨고 하는데 제가 "아빠가 능력이 없다. 오빠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아빠가 능력이 없다가 오빠도 능력이 없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체 뭉텅그리 그게 지나가잖아. 그럼 "남자들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보니까 '어머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저는 그냥 아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얘는 능력이 있어. 제가 능력이 있는 모습을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고 당당한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냥 능력 있게 보고 '네가 해야 될 도리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화가 나지 않고 끊임없이 제시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5 시간 기다렸다가 편안하게 미팅을 하고 보냈어요. 제가 그게 바뀐 거예요. 또 그러고 나니까 남편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돼. 너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 이런 내면의 무의식의 대화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점점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본인의 까르마는 까르마대로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제 살짝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세팅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우주에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는데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바람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은 아들이든 남편이든 다 내려놓고 그냥 뭐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서 우주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뭐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남자를 살려야죠. 두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측근에 있는 두 남자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제 마음에서 살리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그냥 그들 몫인 것 같아요. 그쵸? 그들 몫이에요. 내 마음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네. 내 마음은요. 이 몸이 아니에요. 내 의식이고요. 내 마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랑으로 있어야 되고 기쁨과 행복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럽다 할 때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음성 해지 시켜 주시고요. 신청하시고요.